안녕하세요. 뜨개유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캐스톤하고 처음으로 피니시드 오브를 간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작한 이 가디건은요. 마마렌스님의 레트로 에버딘 가디건입니다. 평소 저는 니트보다는 가디건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단추를 잠궈서 입으면 스웨터처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추를 풀고 약간 아우터처럼 입을 수도 있는 거라서 가디건을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하고, 제가 작년 가을 겨울쯤에 아람무늬 가디건을 뜨고 싶다는 생각에 도안을 많이 찾아봤는데, 도안을 찾다 보니 마마렌스님의 이 레트로 에버딘 가디건이 도안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을 구매하려고 보니 책을 출시하실 예정이어가지고 도안을 살짝 안 팔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은 책을 구매하고 옷을 떠야지 라는 생각에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이 마마렌스 일상 니트인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되게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가지고 있다가 한 벌씩 한 벌씩 떠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구매하게 됐고요. 제가 가지고 싶었던 레트로 에버딘 가디건의 도안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디자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같은 옷인데 가디건 버전과 스웨터 버전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뜰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전부 다 바텀업 디자인인 것 같았고, 그 외에 소품들, 모자라던가 기마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한 번씩 떠보면서 입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제가 에버딘 가디건 외에 또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인데 바로 이거 파트라슈 세일러 가디건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평소에 어깨가 좁은 편이어가지고 카라 있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세일러 카라여가지고 되게 귀엽기도 하고, 제가 배색을 좀 좋아하질 않아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 한 코씩 한 코씩 배색을 넣어가면서 뜨다 보니까 한번 이거는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색을 넣게 되면은 장력 조절을 잘해야 그 배색 부분이 울지 않고 예쁘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콩이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색 무늬가 들어간 옷을 뜨고 싶어서 파트라슈 세일러 가디건하고, 그리고 꽃슐로 유명했던 그 디자인 아시죠? 그게 꽃 가디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떠보고 싶어서 도안을 지금 구매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배색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완성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의 레트로 에버딘 가디건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제가 사용한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가디건을 뜨면서 사용한 실은 카톡방에서 뜨찌님들이 되게 자주 사용하시는 실이었고, 이렇게 조합했더니 너무 예쁘다 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옷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떠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구매하게 된 실입니다. 그때 한참 제 뜨개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열메다리트 오나실로 모비 스웨터를 많이 뜨셨어요. 근데 모비 스웨터 자체도 무늬가 되게 많은 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로 뜨고 세탁을 하면은 무늬가 되게 잘 올라와서 예쁘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케이블 무늬가 많은 옷을 뜨다 보니 이 실로 한번 사용해서 떠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실을 사게 됐어요. 제가 구매한 실은 그래서 열메다리틀의 오나라는 실이고요. 색상은 로즈 오팔 색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라색 스웨터를 입어가지고 이게 색상이 밝아 보니까 이게 조금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아이보리인데 핑크빛이 섞인 예쁜 색상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잘 안 나오네요. 사이트에서 볼 때 정말 이 색이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이 색상의 실제 색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실이 또 있어요. 레일라 공방의 글로우 레이스라는 합사 실이거든요.
굉장히 얇은 실이기도 해서 이걸 여러 겹으로 잡아서 실을 뜨거나 아니면 다른 실에 모헤어처럼 합사해서 사용하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사고 싶었던 찰나에 마침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핑크색 두 가지를 구매하게 됐고, 핑크색은 다른 색상의 울실과 두 겹으로 합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두 겹에 다른 색실 한 겹을 합사해서 떴더니 헤어감도 엄청 살아있고 반짝거리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합사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이것도 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매달 이틀의 로즈 오팔 온화식 한 겹이랑 이 글로우 레이스 아이보리 한 겹을 합사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게이지를 내보니까 도안이랑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근데 코수가 2코 적었고 단수는 0.5단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가슴둘레가 조금 작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도안에서는 가슴둘레가 50이고 저는 50보다 한 몇 cm 작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다 만들고 나니까 원래 제가 단수가 더 작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안에 이따 이야기도 할 거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그 멍석뜨기 무늬에서 아무래도 센치랑 코수를 좀 보완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완성작이랑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스와치가 색상이 좀 다르다는 거? 근데 제가 다른 옷들도 스와치를 내보고 만들지만 만들어진 편물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옷 부피가 있다 보니까 길이도 조금 처지는 감이 있고 입다 보면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무늬 같은 것도 좀 벌어지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겠다. 지금도 이 옷을 제가 입으면 딱 맞아가지고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도 신기하게 사이즈는 같습니다. 도안 얘기는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실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실이 판매를 하실 때 한 콘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500g을 판매를 하세요. 근데 저는 체형이 작다 보니까 옷들을 뜨게 되면 보통 한 400g 이쪽 저쪽으로 완성이 돼서 이 실을 사용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조끼를 뜨기에는 부족하고 뭔가 합사해서 조끼를 뜨거나 그러니까 다른 색이랑 배색을 넣어서 조끼를 뜨거나 이거 단독으로는 뭔가 쓰기가 애매할 정도의 양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 뜰지 되게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실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울실인데도 되게 실이 부드럽고요. 가공 처리를 되게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무늬 뜨기 할 때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뜨면서 약간 흘렁성이기도 해가지고 도안 그대로 작업을 하면서 5mm를 사용하니까 이 두 개를 합사하고 5mm가 너무 숭덩숭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을까? 이대로 떠도 되는 건가? 이대로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이 실이 뽕송뽕송하게 부풀어가지고 모양을 정말 가득 채워주면서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뜨시는 게 이 손은 정말 낫겠구나. 빡빡하게 뜨시면 나중에는 무늬가 잘 안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실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여유 있게 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이 되게 부드러운 실이어서 저는 제가 물론 예민한 편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부드러운 것 때문에 나중에 신랑 옷도 이 실로 한번 떠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실이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이 물론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렇게 엄청 아크릴 섞여 있거나 한 실들은 너무 저가잖아요. 근데 울실 중에서도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정말 뜨고 나면은 뿌듯함이 있어가지고 실이 굉장히 좋은 실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되게라는 말 진짜 많이 썼는데 방금도 또 많이 썼네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언어 습관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들을 쓰면서 생각보다 사투리 되게 많이 쓰고 아, 내 말투가 이랬구나를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경 쓰려고 하는데 말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요. 말도 빨라가지고 빠르신가요? 말이 생각보다 또 빠르더라고요. 천천히 말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자꾸 빨라집니다.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실은 남은 걸로 스카프 정도는 뜨면 또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거칠지 않아서 스카프를 사용해도 목에 닿았을 때 크게 불편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카프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껴놓고 있는 실이고, 요거는 진짜 쓰기가 좀 아까운 최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얇은 모헤어 같은 실이거든요. 정말 얇아서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알게 된 게 다다니님이 그런 모헤어 비교 영상이었나? 그런 걸 올리신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모헤어는 아닌데 이 실 되게 좋다 라고 해가지고는 말씀을 하셔서 이 실 되게 써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 판매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을. 그래서 공동구매 이런 걸로 또 하시고 해서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또 카톡방에서 이거 판매한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샀습니다. 아이보리랑 핑크를 사게 됐고, 핑크는 다른 이제 의류를 가디건을 떴는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거를 이압으로 다른 실이랑 또 합사해서 떴는데 너무 그 잔잔한 모헤어감이랑 반짝거림이 예뻐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을 여기에 합사하면은 은은한 반짝거림도 있고 모헤어의 이런 헤어감 때문에, 모헤어 같은 헤어감 때문에 그런 이런 케이블의 뽀송뽀송한 느낌? 차오르는 느낌이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잘 차올라서 예쁘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정말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두 개를 합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이게 약간의 핑크빛이 돌아요. 그래서 이 핑크빛을 이걸 두 개를 써버리면 너무 죽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거를 한 겹만 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합사를 했더니 제가 처음에 떴던 핑크색보다는 반짝거림이 좀 적어요. 반짝거림은 조금 더 덜하지만 그래도 이 헤어감이 살아있고 은은한 오히려 그런 반짝거림은 너무 튀지 않고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실은 정말 너무 좋은 실이어가지고 아껴놓고 싶고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특이한 책상에 항상 이렇게 딱 제 위쪽에다 이거랑 핑크색이랑 올려놓고 항상 보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쓰지는 않으면서. 근데 조만간 또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실이 예쁘니까 편물을 만들었을 때 편물이 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구매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강요는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거 한번 사볼까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분들한테는 한번 사보세요. 사용해보세요 라고 추천하는 거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합사해서 쓰면은 보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매 같은데 보풀이 좀 올라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실을 많이 써본 게 아니라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약간 한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써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도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도안에 이 일상 니트 책에 그대로 있는 대로 뜨려고 봤더니 이 후기를 보니까 가디건이 길이가 짧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다 만들면은 가디건 길이가 좀 크롭이에요. 짧아요. 하시는데 실제로 이 도안집에 있는 길이가 가슴 단면이 50이고 길이가 52cm였거든요. 근데 저도 52cm보다는 좀 더 길게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크롭 기장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아우터처럼도 입고 싶기도 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제작을 해보자 라고 하고 도안을 천천히 봤습니다. 일단 도안은 바텀업 디자인이라서 아래부터 뜨고 올라가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래쪽에 고무단 있죠. 고무단, 핸들코로 고무단을 잡아가지고 고무단을 쭉 떠주고 그 다음부터 무늬를 떠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뒷판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앞판 양쪽을 제작한 다음 소매를 떠주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다 연결을 하면서 목 부분의 고무단과 버튼밴드를 이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작했던 등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등판이 정말 무늬가 쉼이 없이 계속 나와요. 보시면 이쪽 끝에 여기 멍석뜨기 무늬를 시작해가지고 멍석뜨기가 나오고 무늬 사이는 안뜨기로 간격을 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뜨기 무늬가 있고 작은 케이블 무늬, 원형 케이블 무늬, 또 안뜨기 뜨고 무늬가 있고 조금 넓은 무늬들, 얇은 무늬, 넓은 무늬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가운데 케이블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되고요. 끝에는 역시나 멍석뜨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게이지를 내보면서 제 게이지, 이 무늬단 있죠? 무늬단이 책에서는 19코가 아마 10cm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떠보니까 이게 저는 22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수가 조금 적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이를 다 재보면 지금 물론 입어서 조금 변형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양쪽 가슴 단면을 재면 책이랑 똑같이 50cm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멍석뜨기 있죠. 이 멍석뜨기 무늬 코수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안이랑. 그래서 저랑은 조금 다르게 게이지가 맞지 않았지만 안정부는 똑같다는 거. 그래서 둘레가 100cm 정도가 돼서 되게 여유 있게 저는 입고 있습니다. 제가 체형이 굉장히 작으니까 아무래도 여유 있게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게이지 차이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좀 아우터로 입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사이즈를 키워볼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너무 크면은 이 옷이 또 안 예쁠 것 같고 이너로도 입고 싶고 아우터로도 입고 싶어서 그냥 SM 사이즈를 그대로 뜨게 됐고요. 그 등판 그래서 그대로 쭉 뜨고 앞판이 이제 뜨려고 도안을 보는데 앞판은 이제 반반 나눠지잖아요. 오른쪽 앞판과 왼쪽 앞판은 이제 나눠서 뜨게 돼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바텀업 디자인의 뒤와 앞은 뒷판에 반절을 뜨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하되 올라오면서 이 넥라인이랑 경사등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서 뜨면 되는데 저는 당연히 여기 케이블 무늬 있죠. 이게 뒷판이랑 똑같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책에서는 이 무늬가 제가 뜬 거랑 달라요. 실제로 디자인 옷에서는 보시면 여기 있는 케이블이 여기는 꽈배기 무늬예요. 바깥으로 계속 나오는 꽈배기 무늬가 있고 여기는 바깥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원형 꽈배기 무늬예요. 그래서 이 꽈배기 무늬가 다르게 되는데 앞판에 오면 저는 당연히 원형이라고 생각했던 무늬가 이렇게 여기가 실제로 옷에서는 꽈배기 무늬인 거예요. 바깥으로만 나오는. 그래서 이러면 어깨 있는 부분에서 안 맞지 않을까? 어깨에서 우리 앞판 뒷판이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 이어주다 보면은 멍석뜨기 한 부분은 그대로 멍석뜨기, 이게 작은 케이블은 작은 케이블끼리, 그리고 무늬 있는 거는 또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형 케이블로 바꿔서 떠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옷을 뜨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은 왜 앞판 무늬가 다르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대칭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쪽도 원형 케이블로 바꿔서 떠주게 됐습니다. 근데 떠주다 보니까 약간 의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도안대로 쭉 떠주니까 여기가 앞판에서 원형 뜨기를 하다 보면 여기도 원형으로 이렇게 딱 끝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경사뜨기를 하면서 여기가 안 맞아요. 그냥 평면으로 메디아스로 끝나기 때문에 뒷판이랑 이어지는데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바깥으로 떴으면 그 꽈배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냥 여기서 끝났으니까 굳이 이 무늬를 이어주려고 했던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원형이 됐으니까 벌어지면서 모아지는 이 모양이 나왔다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도안대로 뜨면. 그래서 이 무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만족해요. 왜냐면 저만의 에버딘 가디건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여기를 또 원형으로 뜰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바꾼 이유도 등판에 이 무늬가 하나가 있잖아요. 꽈배기 무늬가. 그런데 소매를 보면 소매에서 이 꽈배기 무늬가 많이 나와요. 소매가 안쪽은 모스 스티치 영석뜨기가 이어지고요. 이렇게 바깥쪽은 이렇게 꽈배기가 양쪽에 있으면서 안쪽에 작은 꽈배기가 또 있어요. 이런 모양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꽈배기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판은 원형 케이블로 바꿔준 거고 양쪽은 케이블을 따로 빼준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이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두 코 꽈배기 있죠. 이게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꽈배기예요. 대칭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꽈배기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도안대로 뜨게 되면 이 소매에 있는 꽈배기도 조금 달라요. 원래는 양쪽 소매를 똑같이 떠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또 오른쪽 왼쪽 소매를 따로 떠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른쪽은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게 떠주었고요. 왼쪽은 왼쪽 바깥으로 나가게 또 떠주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동일한데 꽈배기 방향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 방향만 한쪽을 바꿔가지고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안이랑 다르게 뜬 게 그래서 앞판 여기 케이블 무늬 요거 그리고 어느 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매에 있는 두 코 케이블의 방향 그리고 조금 더 수정한 게 길이거든요. 제가 길이를 뜨고 싶어가지고 여기 아래 무늬 있죠. 어깨부터 이 아래쪽에 무늬를 한 무늬 정도를 더, 하나의 무늬를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실제로 또 이거를 세탁을 다 하고 나서 길이를 재어보면 제가 도안보다 12단 정도? 그 정도 더 떴을 건데 길이는 또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왠지 모르겠어요. 세탁을 하고 걸어놓으면 길이가 좀 더 길어져야 될 텐데 도안보다 더 길어져야 될 텐데 도안이랑 0.5단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저는 지금 길이에 만족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짧아졌으면 원래 도안대로 땄으면 이것보다 길이가 짧아졌을 테니까 지금 길이에 만족을 하고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단추는 지금 되게 플라스틱의 하트 단추거든요. 제가 예전에 모서다마 그 털실탈에 가디건 멍석뜨기 가디건 뜨면서도 사용했던 단추예요. 근데 이 단추가 남아있기도 했고 이거에 어울리는 단추를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단추를 달아뒀는데 은은하게 또 색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손으로 뜬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단추만 바꿔줘도 느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질리게 되면 이 단추는 한번 바꿔서 달아볼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 이야기하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했던 게 바로 글로우레이스가 약간의 보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화면상 잘 안 보이시나? 이게 이 정도면 그냥 모이어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약간 뭉치는 보풀들을 떼준 거거든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작은 보풀. 이런 보풀들이 좀 있어요. 없지는 않다는 거. 근데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건 아니고 확실히 제가 사무 업무를 많이 보면서 있다 보니까 소매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 쪽에 조금 생기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약간 보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니트는 보풀이 좀 생기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냥 감안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르게 떴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캐스트온 할 때 이런 변형 고무단 이거 만들 때 흔들코 잡는 거 있잖아요. 흔들코를 예쁘게 잡지를 못해요. 돗바늘 마무리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데 흔들코로 하면은 되게 조금 느슨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밑단은 제가 흔들코로 잡은 거거든요. 되게 좀 예쁘진 않아요, 아무튼. 뭔가 가지런하게 담기지는 않아서 저는 돗바늘을 하면 이렇게 소매는 여기를 별실코에다가 코를 주어가지고 위를 뜨고 이 아래는 코를 주어가지고 고무단을 떠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훨씬 더 쫀쫀하고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좀 더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뜯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작은 게 좀 더 모양도 가지런하니 예쁜 것 같고 이 밑단이랑 비교를 하면 같은 바늘인데도 조금 느낌이 너무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싶기도 해요. 이거는 흔들코로 잡은 거, 이거는 돗바늘 마무리한 거. 물론 이게 몸통이기 때문에 위에 옷이 더 벌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솜이기 때문에 좀 더 벌어지면 적을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뜨면서 여기는 원형 뜨기. 저는 보통 줄반을 이용해가지고는 매직 루프로 뜨거든요, 원통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쫀쫀하나? 케이블에 걸어가지고 쓰면은 저는 케이블이 혹시 커지게 되면 좀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로 작게 뜨는 거는 또 숏바늘은 또 불편하고 숏팁은 조금 더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냥 매직 루프를 좀 더 이용하는 편이기는 한데 좀 쫀쫀하게 떠지는 반면에 이거는 평면뜨기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어나나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핸들코를 잡을 때 한 사이즈 더 작은 바늘을 이용하면 좀 더 쫀쫀해지나? 기도 하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핸들코 잡을 때를 좀 더 작은 바늘로 잡고 그 다음을 한번 바늘 사이즈를 원래 정 사이즈로 키워서 한번 떠봐야겠어요. 그 비교도 한번 해보면 이게 좀 더 가지런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색상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은은한 약간 핑크빛 아이보리 컬러여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컬러가 나왔고 사이즈도 원래 생각했던 거랑 다른 사이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안대로 떴다면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너무 크롭이 됐을 건데 길이가 12단이 더 뜨고도 똑같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이게 바텀업 디자인과 길이를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2단을 늘려주고 떴던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니트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봄까지 입고 싶어서 앞으로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도 아우터로 예쁘게 입으려고 합니다. 원피스 위에다가 걸쳐주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코트나 패딩 안에 입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아우터 대용으로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핑크색 니트 치마가 있는데 그거 입으니까 굉장히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응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바지 입어도 생각보다 예뻐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활용성이 좀 높다는 거.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는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저 지금 이전 영상에서 제가 튜토리얼 찍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정말 어떻게 뜨시는지 정말 그 카메라 각도 잡는 것도 어렵고 제가 이렇게 실을 넘기면서 카메라를 다 가려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떠서 조만간 올려볼게요. 이제 한 반 정도 만든 것 같은데 분발해야 되겠어요.
쓸 시간이 많아야 될 텐데. 아무튼 열심히 떠서 또 다른 작업으로 그리고 튜토리얼로 또 만나 뵐게요. 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즐겁게 뜨게해요. 안녕.